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심 어원 연상법은 문맥어휘, 다이어의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한 국내 유일의 학습서가 됩니다. 핵심 어원 연상법은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롱텀 메모리를 보장을 해드리며 핵심 어원 연상법은 모든 단어의 기본 의미, 중심 의미를 제시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가히 어휘 암기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단 한 방에 암기를 하시려면 단 한 방에 바로 쉽게 암기를 하시려면 단어의 기본 의미와 중심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어의 기본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맥 어휘를 완벽하게 정복을 할 수가 있게 되면 아주 쉽게 다이어를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펑펑 머리 쏙쏙 접도 특강, 이 프리픽스는 영단의 false impression이며 영단의 의미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영단의 의미를 강조를 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10-3강이 되는데요. 접도 리, 이 리라는 단어는 바로 백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냥 백을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인 이 5가지 의미, 영어식 사고방식인 이 5가지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리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단 한 방에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의 의미는요, 장소로 말하면 뒤를 의미하고 시간으로 말한다면 바로 과거를 의미하고요. 횟수로 말한다면 바로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역사라는 것은 바로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과거에 발생했던 일은 다시 되풀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반복 또는 다시라는 얘기는 다시 새롭게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반대의 의미도 있고요. 반대의 의미도 있고 또 강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5가지 의미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영단어는 restore, recycle, refill, replenish, resume 이 5가지 단어를 완벽하게 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 동의어는 당연히 뭐가 돼요? 덤이 되겠죠. restor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re라는 단어는 뭐다? 다시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st는 stand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일어서다, 세우다가 됩니다.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store이라는 단어를 뭐로 암기를 하고 있죠? 상점의 의미로 암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점이라는 의미를 이 단어의 기본 의미로 보시면은요, 이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st라는 stand이라는 표현은 일어서다도 있고 세우다도 있고 또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놓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푸세의 의미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들을 어떤 장소에다가 놓는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어떤 의미가 돼요? 그 물건을 저장하는 개념이 되겠죠. 물건을 저장해 두는 곳이라는 개념에서 이 store이라는 표현이 바로 상점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는 겁니다. restore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다시 일어서다가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아파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바로 회복하다 또는 부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컴퓨터나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 시스템을 복원한다라는 개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restore이라는 단어의 2가지 의미는 첫 번째 의미, 회복하다, 부활하다. 2번째 의미는 복원하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회복하다, 복구하다, 복원하는 단어는 이렇게 동의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로따로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하면 금방 까먹는 단어들이죠. 하지만 단 한 번에 이 단어를 완벽하게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핵심 어원 연상법이죠. 기본적인 어원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COV, CUP라는 표현이 있죠. 이 COV나 CUP는 바로 캡을 의미해요. 캡이라는 게 뭐냐면 잡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take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gain은 뭐예요? 얻다라는 개념이죠. 이 VIT라는 단어는 바로 바이타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사람을 살린다, 살게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ST가 있죠. 스탠드입니다. ST가 있죠. 스탠드가 되겠죠. ST가 있죠. 스탠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근을 알고 있으면 이 단어는 단 한 번에 암기가 될 뿐만 아니라 평생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될 겁니다. 이게 까먹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건강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건강을 지금 잃었습니다. 네, 그 잃었던 건강을 다시 잡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잃었던 건강을 다시 잡는다라는 얘기죠. 잃었던 건강을 다시 얻는다라는 얘기죠. 잃었던 건강을 다시 살린다라는 얘기죠. 잃었던 건강을 다시 세우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일어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일어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휘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잃었던 건강을 다시 잡다. 다시 잡다. 다시 얻다. 다시 살리다. 다시 일어서다. 다시 일어서다. 다시 일어서다. 이렇게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훈련이 한 몇 개월 정도만 훈련하시면은요, 그냥 어떤 단어든지 간에 단 한 번에 그냥 암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restore이라는 단어인데요. revitalize, 다시 살린다라는 얘기죠. 이 vive라는 게 뭐라고요? 바로 live라고 그랬죠. 다시 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resurrect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어죠. resurrect이라는 단어는 부활시킨다라는 얘기인데요. resurrection, resurgent, surge, 이제 이런 단어들을 이해를 하시면 이 단어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surge라는 단어가 갑자기 높아지다, 급등, 급증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 sur이라는 단어에서 su는 SUV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게 sub라는 게 뭡니까? 아래부터 위로라는 얘기예요. subway, 지하철이죠? 아래를 의미하는 말이죠. 아래부터 위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ray라는 단어가 바로 RG, 여기서 E가 빠져서 RG만 남은 겁니다. 이렇게 SUR, 그 다음에 ray라는 단어가 있어요. rack, RG, rack. 이 표현들은 다 line, straight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right이나 straight이라는 단어는 바로 일직선을 의미하는 말인데, 일직선은 일직선인데 이렇게 수직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의미가 바로 이 surge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갑자기 위로 올라가요. 그럼 뭐예요? 급등하다, 급증하다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렉이나 이 RG는 똑같은 어근이라는 거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resurrection이라는 표현이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게 하는 개념이에요. 부활시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surrection이라는 표현이 부활. 종교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resurgent라는 단어는 부활하는, 다시 유행한다라는 개념이에요. surge가 뭐다? 급등하다, 급증하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완벽하게 오늘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지금 배운 단어들을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 경찰관은 public order가 뭐예요? 공공질서가 되겠죠? 공공질서를 restore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가 하는 일은 뭐다? 과거의 그림들, 옛날 그림들을 리스토어링 하는 것이다. 복원하는 것이다가 되겠네요. 세 번째는 뭐를 리스토어 하는 겁니까? 리마크러시가 뭐예요?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말이죠. 무너졌던 민주주의를 복원한다, 부활시킨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recycle이라는 단어입니다. re라는 단어는 뭐다? again, 다시 새롭게라는 개념이고요.
사이클은 바로 circle, 순환시키는 개념이에요. 재료를 중국풍을 의미하는 말이죠. 재료를 다시 새롭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순환시킨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재순환시키다, 재활용하다, 다시 이용하다가 되겠죠. 동의어 유형을 보시면은요, recycle, reuse, 다시 사용하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단어는 reclaim이라는 단어인데, claim이라는 단어가 요구하다 의미가 있죠. 자원을 재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 되겠어요. reclaim이라는 단어는 다시 사용하는 거니까 재활용하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이 덴마크는 거의 종이의 85%를 재활용한다라는 얘기네요. 두 번째입니다. 그는 모든 그의 오래된 농담, 낡은 농담이죠. 과거의 농담을 다시 써먹었다가 되겠습니다. 13번째 단어입니다. refill이라는 단어네요. re라는 접두는 다시 재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fill은 가득 채우는 개념이에요. 가득 채우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다시 채우다, 리필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채우다, 보충하다의 동의어 유효죠. 이 단어들도 다 매우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 방에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replenish, PLE, 이 필을 의미하는 말이죠. PLE가, 여기도 PLE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PLE가 들어가 있네요. PLE는 fill이다. 이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replenish, refill, 다시 채우다, 보충하다가 되겠죠. supplement, 역시 채우는 단어죠. complement, 완벽하게 채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채우다, 보충하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단어가 compensate이라는 단어와 make for이라는 단어인데, compensate이라는 단어도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com은 same을 의미하는 접두어예요. 이 펜드라는 단어는 바로 매달다, 저울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pend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pendant. 이 pendant라는 게 어디에 매달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게 매다는 장식을 갖고 있는 목걸이가 있죠. 목걸이. 이런 것을 우리가 pendant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pend라는 단어는 바로 매달다라는 얘기인데, 어디에 매다는 거냐면 저울에 매달다라는 얘기는 저울로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저울을 보면 여기는 70kg고요. 여기는 90k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 있죠. 그것을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 20kg를 보충을 해야 되겠죠. 이 단어가 바로 compensate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make fo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up이라는 단어는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give up, eat up, burn up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때 up의 의미는 위로 올라가는 의미가 전혀 없죠.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give up의 의미가 포기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eat up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음식을 하도 배가 고파서 완전히 싹싹 먹는 겁니다. 다 먹어 치우다라는 얘기죠. 이 burn up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개념이에요. 전소시킨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up의 의미가 강조, 완전히 의미로 쓰이는 거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make for이라는 단어가 왜 보충하다, 보상하다 의미로 쓰이느냐면, 불완전한 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make for이라는 표현이 보충하다, 보상하다의 의미로 활용되게 됐던 것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refill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는 술잔을 가득 채웠다. 두 번째죠.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14번째 단어는 replenish가 되겠죠. 여러분들 PLE는 바로 fill을 의미하는 말이다. make full, 가득 채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replenish라는 표현이 다시 가득 채우다, 보충하다가 되겠습니다. 영영사전으로 보면은 다시 가득, 완전히 채우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up의 의미도 강조가 되겠죠. 동의어 유효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면 나에게 너의 잔을 채워줄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얘기는 뭐요? 컵을 다시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몸은 뭐를 필요로 합니까?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어떤 휴식을 필요로 하느냐면은 그 몸의 파워, 몸의 힘을 뭐 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파워라는 것은 뭐 에너지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힘이냐, 어떤 에너지냐면 당신을 이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체는 뭐다? 휴식을 필요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15번째 단어입니다. resume이라는 단어죠. resumption. 명사꼴은 resumption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re라는 단어는 다시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sume가 매우 중요한 어근입니다. sum이라는 표현이 이 sum이라는 단어는 바로 take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뭡니까? 중단했던 것을 다시 잡다가 되어 있다는. 중단했던 것을 다시 잡는 개념이 돼요. 다시 잡다가 됩니다. 중단했던 것을 다시 잡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중단했다가 다시 잡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시작하다가 되겠죠. 이게 동사로 쓰이면 다시 시작하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resum이라는 표현이 resume이라는 명사로 쓰이면 이때는 이력서가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실직했다가 직장을 다시 잡기 위해서 쓰는 서류를 뭐라고 한다? 이력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resum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뭐다? 다시 시작하다. 명사로 쓰이면 뭐다? 이력서가 되는 것입니다. 영영사전을 보시면은요, 보세요. 중단한 후에 다시 시작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력서라는 것은 뭡니까? 간단하게 쓴 서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짧게 쓴 서류가 되겠죠? 근데 그 서류는 너의 학력, 너의 경력 등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사장에게,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네가 뭐 할 때? 어떤 직업에 apply for, 지원을 할 때. 예문을 보시면은요, 1995년에 그 여자가 죽은 이후에 그는 그의 예술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이네요. 이 resume이라는 표현이 주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품사는 뭐로 쓰인 겁니까? 명사로 쓰이면 뭐다? 이력서라고 그랬죠? 나의 이력서가 첨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MS 워드로 검토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죠? 당신이 검토할 수 있도록 MS 워드로 뭐야? 나의 이력서가 첨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네요. 여러분들 보충어휘입니다. 보충어휘. 관련 어휘가 되겠죠? 이 assume이라는 어근이 뭐다? take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assume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assumption, assume. 보세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이 as는 ad를 의미하는 말이고, 야는 강조를 의미할 뿐입니다. 그냥 잡다, 취하다, 생각하다의 의미예요. 물리적인 의미는 잡다죠. 취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머릿속으로 잡으면 뭐가 돼요? 생각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ssume의 첫 번째 의미는 생각하다, 가정하다, 추정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특정 지위를 잡으면 당연히 책임을 떠맡다가 되겠죠. 가상의 인물을 취합니다. 자기가 가상의 인물이라고 가정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뭐뭐 인척하다, 가정하다가 되겠죠. 특정한 태도나 특정한 특징을 취하면 뭐요? 취하다, 띠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문을 보세요. 그것은 매우 타당하다,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경제가 앞으로 뭐야? 임프루브 할 것이다.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다. 추정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이때는 이 단어의 대상이 뭐야? responsibility가 나와 있죠? 법원은 이러한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러이러한 책임을 떠맡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책임입니까? 그 소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떠맡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단어 대신에 그냥 to 이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 남자는 뭐예요? 이 concern이라는 단어가 염려가 되겠죠? 염려를 하는 태도를 가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 그는 염려를 하는 척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put on airs라는 단어가 잘난 체하다가 되는데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잘난 체하다라는 얘기가 허풍을 떨다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허풍? 이 에어리라는 단어는 원래 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공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공기를. 그런데 공기라는 것은 uncountable noun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를 붙였다는 얘기는 이것은 공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허파에 공기가 많이 들어갔다. 저는 말에 허파에 공기가 많이 들어갔어. 그건 뭐예요? 허풍을 떤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ut on airs라는 표현이 바로 잘난 체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하나의 이디엄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단어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어입니다. presume이라는 단어죠. presumption. pre라는 단어는 미리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sum의 의미가 take, 잡다, 생각하다라고 그랬죠. presume이라는 단어는 미리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추정하다, 가정하다. assume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것들은 말이야 매우 비싸겠죠? 추정컨대. 두 번째 문이죠. 12명의 승객이 실종인데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는 얘기죠. 간주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관련어의 세 번째 단어입니다. consume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때 con이라는 접두어는 바로 뭐가 되느냐면 강조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sume의 어원이 take in. take이라는 게 잡답니다. 그 다음에 take in 그러면 뭐예요?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음식을 받아들이면 먹다가 되는 것이죠. 그냥 잡다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연료나 에너지나 시간 등을 잡아먹어요. 그럼 뭐예요? 소모하다, 소비하다가 되겠죠. 음식이나 음료나 술 등을 먹다. 당연히 먹다, 마시다가 되겠죠. 감정이 잡다 그러면 사로잡다, 휩싸다의 의미로 씁니다. 불이 막 잡아요. 그럼 뭐예요? 전소시키다, 휩싸다가 되겠죠. 이거를 예문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아주 쉬워요. 예문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첫 번째 문입니다. 전기산업은 많은 양의 화석연료를 소비한다는 얘기네요.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이죠. 그 남자가 죽기 전에 그는 많은 양의 알코올을 마셨다는 얘기예요. 이때 컨스um은 마시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캐롤리는 be concerned with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전치사 with의 대상이 죄책감이죠. 죄책감이 캐롤린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캐롤린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로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수동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주어가 바로 이 동사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이때는 불이 호텔을 재빨리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호텔은 금방 불길에 휩싸였다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게 많은 단어, 또 어려운 단어들도 학습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단어의 기본적인 어원, 핵심 어원 연상법이라고 그랬죠. 어원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어의 기본 의미, 중심 의미를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이어도 완벽하게 아주 쉽게 정복이 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핵심 어원 연상법. 여러분들이 최상위권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동의어 유효와 핵심 다이어까지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인 공유 꾹꾹꾹.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시기 바랍니다.